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8월 17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요. 우리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우리 8월 총평까지 확인하시고 우리 9월 시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월 17일 총평 우리 난이도 시험은 어땠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듣기요. 원래 듣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달 7월의 총평의 특징은요. 부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부사 잔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 8월 시험의 주제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다. 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 정말 4급 시험에 반드시 외워야 할 그런 기본적인 어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에 9월 시험 보시는 분들 꼭 선생님 8월 총평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단어는 꼭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어휘가 나왔으므로 그렇게 시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요. 자, 항상 모든 이번 2019년 8월 시험까지 독해는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러분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게 독해 제2부분에요.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무려 4문항이 나왔어요.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정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좀 많이 쉬웠고요. 자, 이번 8월 17일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은 쓰기 제1부분입니다. 쓰기 제1부분에서 생소한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중 정도라고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쓰기 제2부분은 항상 선생님이 자신하는 선생님 프린트에서 항상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 쓰기 제2부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총평 강의 여러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지난달 총평 강의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쓰기 제1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가족이 아이를 신생아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 이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문제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이 아이의 출생이 가족들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게 한다라는 겸허문이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쓰기 제1부분에 설명해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끝나고 나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다음 달에 태어나다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우십시오 라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이번 8월 17일에 적중 나왔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신생아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달의 총평 강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 우리 10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 우리 하반기에 남은 시험 보시는 분들, 선생님 총평 강의 3개월 분량은 꼭 확인하고 시험 현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써머리 해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듣기부터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듣기 제1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선생님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바꿔서 나오는 표현.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두 번째, 상반되는 내용.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듣기 제2부분과 3부분에서는요.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듣기 제2부분과 3부분은 총 35문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문제가 3문항이 나왔고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21문항이 나왔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형이 뭐다 여러분? 상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듣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상태 상황 몇 문항 나왔는지 체크해요. 여러분 35문제 중에 21문항이면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외에는 뭐다? 장소, 관계, 직업 겨우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 듣기에서 우리 듣기 제2부분과 3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합격 비책 3, 4, 5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빨리 시간이 없고 내가 빨리 점수를 올리고자 준비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요. 듣기 3, 4, 5번을 계속 듣고 문제들도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만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시험의 결과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8월 17일에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에 충실한다. 여러분 4급에 자주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총평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다음 달에 어디에 나올 수 있다? 독해에 나올 수 있고 쓰기 일부분에 나올 수 있고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급을 공부한다면 이 어휘는 모르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고수하다, 시작, 坚持. 여러분 선생님 지금 가지고 온 단어들이 전부 다 이번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끝까지 고수하다, 坚持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쓰기 제1부분에 탑 10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어느 대상에 어울린다, 适合 이게 나옵니다. 어울리는 대상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일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4급 공부한 거 아닙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어울리다, 적합하다, 适合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통화 중이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어휘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올 수 있다?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 쓰기 제2부분에 작문하는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외우십시오. 통화 중이다, 战线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감격해서 잠을 잘 수 없었대요. 해커스 합격 비책에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激动的睡不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감격하다, 激动 이런 것들요. 자, 여러분 아저씨 지금 어디에 가도 시간적 여유가 될까요? 来得及吗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지금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공항 가는데.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다. 来得及 역시 4급 어휘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해드리는 포인트 되는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대충하다, 추신 이런 것들이 상태 상황에 절대 다수 이상의 문제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듣기도 나왔고요. 독해도 나왔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강하다, 인내심, 耐心, 很耐心, 很耐心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어휘 먼저 선 외워주셔야지만이 듣기에 활용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사만 기억하시는데 저는 우리 1200개 단어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자, 관련 있는 어휘를 묶어서 공부한다. 자, 그럼 물건을 사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물건은 양말도 될 수 있고요. 袜子, 신발도 될 수 있을 거고요. 鞋子, 치마, 바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裤子, 裙子 이런 게 기본적인 4급 어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셔츠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왔고요. 이런 어휘들을 레파토리로 유기적으로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휘를 공부할 때는 주제별로 우리 해커스 1200개 단어장에서 제시해드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셔츠, 衬衫. 자, 그럼 이 셔츠가 어떨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고요. 质量 같이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가격도 싸대요. 价格便宜. 하지만 여러분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셔츠가 비싸다, 贵. 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까? 상반되는 내용. 불일치함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 단어를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어떤 환경에서 어울려서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衬衫, 质量, 그 다음에 우리 价格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자는요. 郊区, 교회에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 시내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郊区 여러분 이런 것들이 쓰기 제1부분의 어순별 문제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에
공기의 질이, 외곽의 공기의 질이 시내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는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지하区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를 뭐라고 할까요? 시区까지 묶어서 공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여러분 경험이 나옵니다. 그럼 이 화자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마지막에 여러분 공연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칭송, 홀갑을 했는지의 여부를 들어보실 수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홀가분하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너무나 긴장을 해서 손에 땀이 흠뻑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동일하게 뭐에 관련된 문제죠?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가 나오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므로 이번 우리 8월 시험에는 기본적인 어휘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4급에서 필요한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먼저 정확하게 읽는 연습들을 읽으면서 내가 그 지문에서 내용이 나왔을 때 숙지할 수 있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듣기는 뭐라 그랬어요? 먼저 독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무엇을 하지 못한다면 빨리 해석하지 않으면 마땅히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어진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만 듣고 정답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눈은 다음 보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듣기를 들을 때는 독해하시는 것처럼 뭐 잡는 연습, 키워드, 수어를 중심으로 듣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해 다양한 품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사는 기본적으로 3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명사 역시 동사, 명사가 절대 다수 3대3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 양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 총평을 하는 이유는 어떤 어휘가 나왔냐?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어떤 어휘가 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어휘들은 다 외우실게요. 자, 동사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급 어휘입니다. 용서하다 읽어볼게요. 原谅. 자, 여러분 다음 달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019년 시험에 이미 나오긴 했지만 한 사람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오. 여러분 너무 쉬웠어요. 그 뒤에 뭐니 나왔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바로 치아오맨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쌤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쓰기 일부분에서는 탑 10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에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어디에 어울리다 适合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동사가 이런 동사 초과하다 超过. 여러분 超过라는 동사는 특징이 있죠. 항상 그 뒤에는 수량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의 양을 초과하다. 그래서 그 뒤에 빈칸 뒤에 수량 구조가 딱 나왔다. 그렇다면 뭐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초과하다 超过를 딱 넣어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동사였어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명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쉽습니다. 장차, 지앙라이 나왔고요. 과정, 过程, 단지, 결과만 보면 안 돼. 과정을 중시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重视过程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좀 주목하실게요.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2014년에 나왔었어요. 2014년에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뻥 뚫렸는데 지금 2019년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과거의 기출문제, 과거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뭐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우개가 몇 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시앙피, 근데 시작, 시앙피. 자, 그러면 선생님의 레파토리. 시앙피가 딱 나오면요. 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소파에 어째서 지우개가 있냐? 沙发上怎么有橡皮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橡皮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나왔습니다. 所有 나왔고요. 자,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미테이션 가짜 물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학하면서 선생님이 되게 많이 썼던 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다, 真的, 가짜이다, 假的. 동일하게 이번 시험에 真的,假的 똑같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에요. 4급은요. 정말 말하기를 잘하면 4급도 잘 보실 수 있어요. 4급을 잘 보면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야 가짜야? 真的假的?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짜이다. 지야. 왜 쌤이 강조해드리냐면 독해에서 이렇게 지하가 나오면 분명히 다음 달에 쓰기 위해서 또 지하에 관련된 제시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완전히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한 베이스에서 선생님 총평 강의를 통해서 다음 달에는 어떤 어휘들이 나올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는 것도 완전히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꼭 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총평을 통해서 반드시 어휘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짜, 지아, 가짜의 것, 지아, 드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나왔습니다. 도대체, 따오디, 그 다음에 한 대, 두 대를 세는 양사, 다이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10개의 어휘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꼭 우리 아까 듣기 위해서 4급 시험에 나오는 어휘가 있다처럼 꼭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번에 독해 제2부분의 특징은요. 뭐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쌤하고 같이 가볼게요. 짝꿍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뽀우지는 뭡니까? 점층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도 뽀우진 A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진과는 누구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이란 나왔으니까 그대는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但是, 但 나올 수 있어요. 자, 치란 나왔습니다. 기왕 뭐만 바해. 그러면 접속사 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뭐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주요 나왔습니다.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A 해야지만이 비로소 주요 A 차. 이런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짝꿍은 여러분께서 외워놨다가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不仅 A, 예, 하이 혹은 尽管, 但是, 但그 다음에 既然那么그 다음에 只有 A, 4A까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접속사를 모르면 독해 제2부분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순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해당하는 접속사는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발사 1, 2탄 공부하실 때 회화를 공부하실 때 중국에 관련된 이러한 배경 지식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아이를 교육할 때 이런 것들요. 선생님이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대상에 따라 주의해야 되는 거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싼은 뭐 어떻게 흩어지다. 헤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산은 선물해 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기간의 배경 지식을 기르는 것은 당연히 해커스 교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 자동발사 1, 2탄에 보면 문화 소식도 이렇게 소개해 드린 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도 틈틈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문화와 그리고 장소와 이런 인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데 독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독해에서 여러분 이런 한숨이 들리는 이유는 시간 배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시간 배분 강조해드리는 거 몇 분입니까, 여러분? 독해 제1부분 5분. 독해 제2부분 8분. 여기에서 세이브한 시간은 어디에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독해 제3부분에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시간을 확실하게 앞에서 내가 절약을 해 주셔야지만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독해 제3부분을 바로바로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독해 제3부분에
내용들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제 1부분, 2부분, 3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훈련해 주셔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 철저한 시간 배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였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에서는 여러분 이번에 비교적 특수문형이 많이 나왔어요. 받자문 동일하게 나왔을 것이고요. 빼이자문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겸어문 나왔는데 겸어문 대신에 빼이자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년문 연동문으로서 네문항 나왔고 이 네문항을 제외한 6대 문장 서문에 관련된 문제가 6문제 문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기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십시오. 자, 축하하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급에는 무조건 나오는 동사가 있다. 그게 우리 아까 듣기에 나왔던 누구였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 适合, 초과하다, 超过, 축하하다, 祝贺.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번에 좋은 점수로 합격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인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프린트에 나왔던 거 한 여자가 상자를 안고 있습니다. 가볍다, 칭, 쌤 오늘 가지고 왔고요.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레파토리로 넣어드리냐면 유머러스에서 농담을 자주 하고 우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준다.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요모 开玩笑.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讲笑话. 선생님 아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주제에 비슷한 어휘들로 묶어서 공부를 해주셨을 때 이렇게 작문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笑话. 어떤 예문이 나왔는지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초성은 선생님이 7월 달에 총평 강의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적중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 프린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야화만 처음 나왔고요. 동일하게 5개 중에 4개 적중해드렸습니다. 과자 나왔습니다. 빈간. 여러분 빈간 나오면 선생님 레파토리로 나오라는 문제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제가 만든 뭐 좀 드셔보시죠. 大家快来尝尝我做的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빈간뿐만 아니라 巧克力, 초콜릿, 饺子, 만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쓰기제 1부분에 쌤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4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아까 쓰기제 1부분은 난이도 상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몇 개의 어휘가 어려웠어요. 자, 이거 듣기에서 나왔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무더라고 읽을 거예요. 아니에요.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무디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디디, 목적지예요. 이런 것들이 듣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목적, 무디. 무디, 명사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겠어요. 더가 있는데, 더가 있으니까 그냥 명사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역시 듣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 쓰기 파트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가 뭐죠? 바라다. 지양진이 상여금 보너스예요.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보너스를 바라는 거예요. 주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보너스를 받다. 发奖金, 보너스를 받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가 모른다 하더라도 단서는 있습니다. 더가 나왔으니까 그대는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경쟁을 뭐라고 할까요? 竞争이라고 합니다. 경쟁, 竞争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是, 이다 동사 나왔네요. 동사 중에 是, 동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是 이하의 목적어가 어떤 형태이냐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무엇입니까? 동사는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是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목적은. 경쟁은 이다 말 안 되잖아요. 목적은 어떤 목적은? 보너스를 주는 목적은 发奖金的目的是 뭡니까? 그 이하의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어. 어떤? 여러분 구리는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독려하다, 격려하다. 뭘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경쟁해서 잘하는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는 것을 뭐하다? 독려합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주는 목적은요. 경쟁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 이하의 목적어가 어떤 구조다? 일반적인 목적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한 목적어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어휘도 어렵습니다. 구조도 어려웠네요. 그래서 发奖金的目的是鼓励竞争发奖金的目的是鼓励竞争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목적, 무디, 보너스를 주다. 发奖金, 그 다음에 경쟁하는 것을 독려하다, 鼓励竞争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순 배열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어휘였죠? 순서, 순쉬. 자, 이 어휘 별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급의 시험에 나오는 특별한 동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어울리다, 适合, 초과하다, 超过 이런 동사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需要도 긴 목적어를 가져준 동사입니다. 그럼 需要가 딱 나오는 순간 특별한 목적어가 나오겠네. 이런 걸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座位더 나왔으니까 내가 설령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겠다? 명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총시는 선생님이 강조해드렸던 뭐죠, 여러분? 부사, 다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총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명사, 즉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와 需要, 동사,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만 비워져 있습니까? 주술 나왔으니까 목적어. 需要라는 동사는 특별한 목적어를 가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가? 배열하다, 발리에가 목적어가 될 수 있고 이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서 들어가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需要의 이하에 뭘로 활용이 되었다? 목적어로 활용이 되었다. 이런 개념을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 需要.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리의 순서가 座位的顺序 필요합니다. 需要.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배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需要重新排列. 이것 자체가 需要 이하에 뭘로 쓰였다, 여러분? 목적어로 활용이 되었다. 이런 거 여러분 목적으로 배열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거듭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자 구문과 베이자 구문, 조년문, 연동문이 특수문형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은 여러분 바자 구문과 베이자 구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니바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명사 누구 있어요? 쭉쭉 보세요. 자지, 잡지를. 그러면 동사 누구 있어요? 구체적인 동사, 扔. 구체적인 동작 나왔고 그 다음에 결과, 了. 그 다음에 바, 어기조사까지. 그래서 뼈대 딱 잡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너가 잡지를 버렸니? 버려라.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니바 자지 扔了吧. 버려라 이런 게 딱 나오죠. 그런데 어떤 잡지예요? 그럼 딱 느낌 와야 돼요. 그럼 문제를 풀 때는 내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찌요 뭡니까? 오래되다, 낡다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시가 뭐죠, 여러분? 양사예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의 어수는 수사, 양사, 수식어떠, 명사. 하지만 이름절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뭘 쓰지 않는다? 더를 쓰지 않는다. 바자 구문에 들어가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바 자질. 근데 어떤 자질? 수사, 양사, 수식어떠, 명사. 선생님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께서 개념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한 잡지들을 버려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너 그러한 잡지들을 버려. 낡은 오래된 잡지 버려. 你把那些旧杂志扔了吧.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다시 시작. 你把那些旧杂志. 그래서 바자 구문인데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의 어순, 수사, 양사, 수식어, 더 쓰지 않고 명사까지 나왔다는 거.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你把那些旧杂志扔了吧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 구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吃光了, 다 먹어 치운 거예요. 마 나왔으니까 평서문 아니고 의문문이겠고요. 자, 베이 나왔으니까 베이 뒤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행위자 나와야 되겠죠? 자, 葡萄是
여러분 포도는 이다. 그러면 포도는 이다. 이게 동사고 그 이하의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벨자 구문으로 이루어졌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는 입니다. 시작 포타오시. 누군가에 의해서 베이 행위자 누구 있어요? 小孙子. 그렇죠. 손자. 어린 손자에 의해서 다 먹어진 겁니까? 의문형 딱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葡萄是被小孙子吃光了吗?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포도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小孙子가 먹은 것입니까? 까지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葡萄是被小孙子吃光了吗?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별한 동사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쓰기제 이 부분 들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졸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쭈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해커스 교재에 있는데 여러분 당신이 마침내 졸업한 것을 축하합니다. 쭈허는 어떤 동사라고 그랬어요? 역시 긴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여러분 오늘 긴목적어 가지는 동사 진짜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어울리다 시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쉬要이런 것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축하하다 시작祝贺 이렇게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B에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졸업한 것을 축하합니다. 祝贺你终于毕业了. 자, 여러분 선생님 적중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지금 B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B2가 나올 거예요. 다음 달에는. 제시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B예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B예는 동목이 합사거든요. 그래서 B예가 딱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어디를 졸업했다? 시작 B예유.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처럼. 그들 두 사람 북경대학교를 졸업했다. 타말리아 B예유 베이징大学 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쭈허만 보지 마시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졸업하다 B예. 어디를 졸업했다? B예유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중입니다. 자, 여러분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화. 여러분 시아화 나오면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머러스하다. 유머러스하다. 이오모. 우리 해커스 교재의 형용사 파트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유머러스해서요. 我朋友很幽默.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자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经常给我们讲笑话. 그래서 笑话가 명사니까 항상 笑话와 호응할 수 있는 동사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讲笑话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朋友很幽默. 经常给我们讲笑话까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선생님 프린트에 이미 있는데요, 여러분. 한 여자가 상자를 들고 있어요. 보통 허스가 나오거든요, 조그만 상자는. 근데 이번 그림에는 큰 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시향즈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자가 这个箱子 제시어 지금 누구 나오고 있습니까? 가볍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왜 가벼운데요? 빈 거라서. 그래서 쌤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마치 빈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작 好像是空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상자는 마치 빈 것이라서 빈 거라서 这个箱子好像是空的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特别轻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왜 이런 문장들을 넣어드리냐면 칭만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시어는 비슷한데 콩이 비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샹즈 대신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레파토리로 지금까지는 허스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쌤이 수년간 시험을 보면서 아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매치해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의 모든 강의의 내용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몇 년 동안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림이 바꿔서 나와도 활용할 수 있는 예문. 그래서 이 상자가 마치 빈 거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这个箱子好像是空的特别轻 이런 단어들로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 중에 4개 적중했어요. 시아화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술목의 구조로 장시아화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우리 총평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 현강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우님이 4급 수업을 바로 오셨어요. 그런데 4급 수업을 1시간 딱 듣고 선생님 사실 제가 중국어 1도 모르는데요.
배워보고 싶지만 사급을 준비하고 싶지만 도저히 이 수업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카더라 어디선가 이렇게 검색해서 사급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무턱대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초 베이스를 잘 깔아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생님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해커스 라인에 자동 발사 1탄, 2탄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강의에서는 1, 2탄을 한 달, 20일 과정에 끝내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동 발사 1, 2탄은요. 중국어과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20일 만에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 해커스에서는 2달 만에 4급을 공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기초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원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탄과 2탄 열심히 기초를 익혀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단어는 단어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주제별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유추하고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어디에서 할 수 있다? 우리 1, 4급 1200개 단어장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 2탄 공부하시고 2탄 들으면서 단어장 공부하시면 4급 공부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 정말 몇 번씩 돌려봐야 되는 부분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격 비책 쓰기책 1부분에 1번부터 13번 그리고 쓰기책 2부분 독해 어휘가 중요하니까 독해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양사 여기까지 2번 정도는 돌려보고 3번 정도는 여러분께서 계속 보면서 어휘가 되어야지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빨리 시간 배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규 수업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선생님 시험이 중수는 있는데 이 며칠 동안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10일 완성 단기 쓰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쓰기만 우리 실전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약하신 분들은 내가 오쌤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실전 문제풀이 강의로 마지막 100점이 높은 쓰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고 쓰기가 잘 되면 몇 점? 여러분 250점 이상의 고득점을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규 커리큘럼이고요. 내가 빨리 단기간에 고득점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쓰기 단기 10일 완성 실전 문제풀이까지 듣고 마무리 확실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총평 강의 그리고 적중 예상 강의까지 여러분 통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없고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문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 항상 총평할 때 커리큘럼 제시해 드리거든요. 이 방법대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 여러분 해커스에서 시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른 루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야 돼요.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해커스 고사장으로 지정하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시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몇 번이나 강조해드렸는데요. 4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어휘들을 탄탄하게 다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단기간에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으므로 어휘를 먼저 잡고 문제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